개체수가 늘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주 바다의 귀염둥이 제주 남방 큰돌고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남방 큰돌고래가 제주 바다에 도대체 몇 마리나 살고 있을까? 그건 또 어떻게 세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방 큰돌고래 특징을 한번 보죠. 남방 큰돌고래는 체장이 한 2.7m, 체중은 230kg 정도의 중형 돌고래입니다. 유선형 체형의 중간 길이의 부리, 크고 약간 휘어진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형상 큰 돌고래와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큰 돌고래와 그동안 헷갈려 왔던 거고요. 근데 큰 돌고래가 한 4m까지 자라는 거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날렵한 체형의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짙은 회색이고 배는 밝은 회색이거나 회색 반점이 있는 거의 흰색입니다. 이빨은 양쪽 턱에 각각 23개에서 29개가 난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어류라든지 그리고 오징어류를 즐겨 섭취하고 새우와 같은 갑각류도 종종 먹는다고 하죠. 30마리 가량 정도 몰려서 다닌다고 하는데 간혹 100마리 이상 무리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하고요. 헤어졌다가 모였다고 하는 이런 이합 집산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찍이 관광에 이용된다든지 또는 포획이나 혼획, 전시용 생포 등에 쉽게 노출됐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2012년 남방 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고요. 환경부는 CITES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데, 이게 뭐냐면 남용이나 포획으로 인해서 멸종되어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종을 국제거래할 때는 반드시 수출입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부속서 2에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종을 부속서 2에 있는데, 여기에 남방 큰돌고래를 등재하고 엄격하게 관리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도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이죠. 가장 큰 환경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남방 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 적색 목록에 NT, Near Threatened,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고 이렇게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남방 큰돌고래는 그럼 이제 얼마나 살까요? 하면 수명을 한번 알아보죠. 주로 봄과 여름에 새끼를 낳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개체군은 연중 출산하지만 주로 여름철에 새끼를 많이 낳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임신 기간은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고요. 1.5년에서 2년 정도 젖을 뗀다고 합니다. 한 5년 동안 어미와 같이 다닌다, 뭐 이런 조사도 있고요. 제주의 경우는 한 2, 3년 만에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6년이 넘도록 어미와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명은 한 40년 정도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큰돌고래의 경우에는 치아를 분석한 결과 암컷은 한 57년 이상, 수컷은 48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방 큰돌고래는 뭐 최대 수명 아까 40년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노화 개체들의 치아 분석을 해봤더니 50살 이상 사는 그런 개체도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럼 돌고래 쇼에 동원된 돌고래들의 수명은 어떨까요? 2022년에 마지막으로 방사된 돌고래가 있죠. 비봉이. 비봉의 경우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수족관에서 무려 17년을 살았는데 이건 매우 드문 사례고요. 보통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특히 2010년 서귀포시 화순에 생겼던, 지금은 없어졌죠, 돌고래 만지면서 같이 수영도 하는 이런 돌고래 체험을 표방했던 업체에서는 개장 이후 12년간에 8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반입일로부터 하면 평균 5년 3개월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 남방 큰돌고래 개체수가 몇 개냐, 이건 뭐 기사도 제각각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오늘 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하느냐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개체수가 이렇게 심각하게 줄어든 개체군을 대상으로 직접 포획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진 촬영을 통한 개체 식별 조사입니다. 지느러미는 우리 사람의 지문과 같이 개체별로 독특한 지느러미 상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 중심으로 촬영을 하면 개체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느러미 상처를 자연 표식으로 하고 재발견을 통해서 개체수를 간접 추정하는 방식이 표지 재포획법, 영어로는 마크 리캡처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해양 포유 개체수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쩔 때는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식별이 좀 힘든 것도 있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비율을 구해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 이게 바로
표지 재포획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죠. 동결표식법. 돌고래 쇼장에 이용됐던 돌고래를 바다로 보낼 때 지느러미에다가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누구죠? 제돌이, 2번은 춘삼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빠져나간 돌고래는 제돌이가 아니고 산파리죠. 산파리는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에 동결 표식하기도 전에 사라진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등, 대포, 비봉이가 5번, 6번, 7번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해양수산부에 산하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남방 큰돌고래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제주바다에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개체수는 2017년에 122마리로 2008년 수준을 회복하다가 다시 110여 마리 안팎해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정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기준이 2020년 기준으로 실제 개체수는 최대 141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최대치가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현재 116마리가 아니라 최대치인 141마리가 있으면 그러면 뭐 개체수가 늘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전적으로 개체들이 안정화되려면 최소 500마리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애들이 죽어나가도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치가 최소 500마리는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